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러 왔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어이가 없어서 욕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갈라서서 남보다 못한 인간,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한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요. 남편과 저는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후로는 오랜 시간을 오빠 동생으로 지냈고 그러다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사귀는 사이가 되었지요. 다른 연인들처럼 투닥거리는 시간도 있었고 다신 보지 말자며 헤어짐을 고한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2년의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네요.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남편과 알고 지냈고 종종 만나기도 했었지만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전까진 단 한 번도 시댁 식구들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한동안은 사귀면서도 비밀로 했었는걸요. 워낙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겹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헤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컸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결혼할 나이까지 된 마당에 솔직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사귄 지 1년쯤 지나면서는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챘고 그러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댁 식구들과도 만날 수밖에 없었네요.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입니다. 같이 점심이나 먹으며 친해지자는 어머님의 말씀을 남편을 통해 들었던지라 식사 후 디저트로 먹을 과일과 아버님이 좋아하신다는 중저가 양주 한 병을 사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점심 초대를 받아 간 것인데 막상 도착한 시댁에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어머님께선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며 특히 남편이 제가 집안일을 잘한다고 했답니다. 음식도 잘한다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사귀는 동안 남편이 하도 졸라서 저희 집에 두어 번 놀러 오는 걸 허락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집을 보고는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다며 감탄을 하고 밥 좀 달라고 해서 있던 거랑 차려준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걸 뭐 한다고 어머님께 이야기를 한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지요. 곧이어 어머님께선 저더러 같이 식사 준비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한 제가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얼른 가서 어머님을 거들어 드리랍니다. 처음 인사하러 온 자리에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싫다는 소리를 못했어요. 어른들 말씀에 이건 좋고 이건 싫다고 의견을 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심호흡 한번 하고 부엌에 가니 어머님께선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시쳇말로 까라면 까야지 제가 뭘 어쩌겠어요. 기왕 하는 거 좋은 마음으로 하자고 스스로를 달래며 어머님을 도와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신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우는 어디 갔나 궁금하던 차였는데 어머님 말씀이 오늘 원래 오려고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며 못 온다고 했다대요. 신우는 서울에서 차로 4시간이 넘는 지방에서 살고 있어서 시댁엔 자주 오지 않아요. 운전면허가 있긴 하지만 20살이 넘자마자 땄고 이후로 한 번도 도로주행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시댁에 오게 되더라도 신우 남편에게 부탁하거나 고속버스를 타고 온다고 들었습니다. 신우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신우가 안 왔다고 해서 서운한 건 전혀 없었네요. 아무튼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두 모여 앉으니 어머님께서 제가 사온 과일을 꺼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칼과 과일을 쥐어주셨는데 전 과일을 잘 못 갖거든요. 과일을 엄청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보통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껍질째 먹어요.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키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껍질을 까는 게 아니라 반딱 잘라서 수저로 퍼먹는 식이라 잠깐의 고민 끝에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는 편이 좋겠다 싶어서 솔직히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럼 어머님이 깎은 과일을 며느리가 집어 먹기만 할 거냐며 그건 좀 아니지 않냐고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이때는 좀 어이가 없어서 오빠도 어머님이 깎아주신 거 먹지 않냐고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순간 남편이 멈칫했고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고 표현하면 적절할까요? 거실이 어색한 공기로 차오르는 순간 아버님께선 저더러 할 말은 꼭 하는 편이냐 물으시더니 가끔은 참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대요.
한마디로 입 다물고 하라면 하면 된다. 그 소리를 하고 싶으셨던 거겠지요? 저는 해야 할 말은 꼭 하는 편이라고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대답을 했고, 결국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서 생각보다 일찍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뒤따라 나온 남편이 저더러 시부모님께 조금만 더 상냥해질 수 없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꽤나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기에 저도 순순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항상 내 편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달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무리한 부탁을 하시면 오빠가 적절한 선에서 컷해주고 막아줘야 한다고 당부했지요. 남편은 알겠다고 자기만 믿으라 했고, 정말이지 순진하게도 그 말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2달 동안은 저희 2사람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정말 사소한 거, 양말 뒤집어 벗어놓는 거라던가 치약 아무렇게나 짜 쓰는 거, 그런 걸로 다투고 삐지고 그러기는 했지만 보통 1시간도 못 가서 풀어지기 일쑤였고요. 당연히 그런 문제로 남편과 못 살겠다, 헤어져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했지요. 그러다 신혼의 집들이를 가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식을 올린 지 3달 차가 되던 무렵 신우가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에서 또 다른 전세로 이사를 한 거라 솔직히 집들이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빌라 전세에서 아파트 전세로 갔다는 사실이 신우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신우는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왕복 8시간이 넘는 여정이었는데 시부모님이 드라이브 한다 생각하고 제 차를 가지고 가자고 하시더군요. 문제는 제 남편이 운전을 못합니다. 한다는 소리가 평생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자기는 계속 서울에서 살 생각이라 굳이 면허 딸 생각을 못했다고요. 필요성을 못 느꼈다나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아버님 뿐이었는데, 솔직히 이른을 바라보시는 아버님께 그 먼 장거리 운전을 부탁드릴 순 없었지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어머님이 참 야속하대요. 하지만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휴게소도 있으니 쉬엄쉬엄 가면 되지 않겠냐고, 시부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편하게 모시고 가zap니다.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대요. 결국 어쩔 도리 없이 시부모님 모시고 신혼회로 향했습니다. 오전에 어머님께서 볼 일이 있으시다 해서 11시가 좀 넘어서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차는 막히지 않았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이 번갈아 화장실을 찾으셔서 휴게소란 휴게소는 다 들린 것 같아요. 덕분에 신혼에 도착하니 오후 5시가 다 되었더라고요. 좀 쉬다 저녁 먹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이없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상만 세팅이 되어 있고 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순간 상견례 때 기억이 떠올랐고 바로 짜증부터 올라오대요. 신우도 제 그런 기분을 눈치챘는지 실실 웃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일전에 제가 그렇게 솜씨가 좋다고 자랑을 하셨다면서 그래서 제 손 좀 빌리고 싶답니다. 자기가 재료는 다 사놨다면서 불고기랑 잡채, 그리고 이것저것 후딱 양념만 해달라나요? 아니, 음식이 양념만 해놓으면 저절로 익나요? 남편은 이번에도 얼른 가서 솜씨 발휘를 해보랍니다. 정말 내키지 않았고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온 식구가 모여서 저렇게 뭐가 좋다고 희희낙낙 거리는데 찬물 끼얹어 뭐하나 싶어서 꾹 참고 양념만 해줬습니다. 그리곤 거실로 돌아가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다시 한번 저를 부르더군요. 같이 얼른 마무리해서 빨리 식사하자고, 아버님 배고프실 것 같다고요. 저도 배가 많이 고팠기에 나오는 욕을 참아가며 도와줬네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 아버님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신혼에서 자고 가기로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신우와 신우 남편, 그리고 제 남편까지 셋이서 술을 말 그대로 들이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괜히 실수할까 싶어서 안 마셨고요. 셋 다 슬슬 취하기 시작해서 별 쓸데없는 이야기나 해대길래 전 먼저 자려고 방에 들어왔지요. 하지만 자는 환경도 달라졌지. 방문 밖에선 셋이서 부어라 마셔라 떠들어대지. 집이 무슨 운동장만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워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5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데다 오자마자 음식을 해대서 온몸이 저리고 아픈데 정신은 말똥말똥하니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간신히 새벽이 돼서야 잠에 들었네요. 하지만 몇 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흔들어 깨워댄 탓이었지요. 무슨 일이냐니까. 자기가 지금 화장실 다녀왔는데 어머님이 어제 우리가 먹은 술상을 치우고 계시다며 저더러 나가서 도와드리랍니다. 자다가 정신이 확 들어서 왜 우리가 먹은 술상이냐고, 난 술 한 잔도 안 마셨다고 당신이 가서 도와드리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장난하지 말고 빨리 가서 도와드리랍니다. 신혼에 와서 자기가 어떻게 설거지를 하냐고 자기 체면이 있지 않냐면서요. 저도 짜증이 나서 내가 지금 신혼에 부엌일 하러 왔냐고 한마디 쏴붙이곤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뒤에서 어지간히 꿍시렁거리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무시하고 있었지만 왜 그럴수록 안 듣고 싶은데 더 잘 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가 딱 그랬어요. 어머님이 설거지를 하시는지 물소리도 콸콸 들리고 남편이 바깥 동태를 살피는지 방문이 열렸다 닫히고 솔직히 그냥 도와드릴까?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오랜 시간을 운전하고 왔는데 남편이고 시부모님이고 누구 하나 저한테 고생했다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운전이 거칠어서 속이 울렁거렸다는 소리나 들었지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불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다시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제가 진짜 그만하라니까 지금 어머님이 아무래도 아버님 아침 식사를 차리시는 것 같다며 이제 빨리 나가서 국이라도 끓여드리라고 성화였지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집주인도 자는 마당에 내가 왜 남의 집 부엌 살림을 뒤지냐고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신우는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라면서 빨리 가서 어머님을 도와드리랍니다. 이때는 저도 조금 커진 목소리로 싫다는데 왜 이러냐며 화를 냈고 남편은 남편대로 며느리가 어머님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진짜 저더러 너무 한다대요. 어머님 혼자 고생하시는데 누워있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고요. 아니 신우도 누워있고 신우 남편도 누워있고 지금 당신도 이러고 있는데 왜 나만 달달 볶냐고 그만하라고.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이셨어요. 저랑 남편 둘 다 깬 걸 보셔놓고는 저한테만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며 나와서 어머님을 도와드리라셨습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나가랄 때 나가지 괜히 왜 싫은 소리를 듣냐며 빈정거리대요. 진짜 가슴팍 중심이 막 뜨거워지는 게 이게 화병의 시작인가 싶더라니까요. 제가 남편더러 같이 나가서 어머님 도와드리고 식사하자니까 자기는 생각이 없답니다. 신혼에 깨면 같이 해장국이나 먹으러 갈 거라고요. 저는 원래 해장국을 좋아하지도 않고 아침부터 남편이랑 부딪힌 탓에 같이 갈 생각은 안 들더군요. 게다가 쓸데없는 입씨름을 해댔으니 입맛은 입맛대로 없었고요. 한편 어머님께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신지 식사 내내 저를 쳐다도 안 보시고 말 한마디 안 거시대요. 식사를 마치신 어머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설거지는 저더러 하랍니다. 솔직히 어찌됐건 좀 전에 안 도와드린 게 마음에 걸려서 설거지는 제가 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저더러 하라시니까 이게 단순히 서럽고 서운하고 그런 감정이 아니라요. 진짜 아니 내가 이 집 식모도 아니고 왜 나한테 저러시지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렇게 설거지를 마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신우네 부부가 느리적느리적 방에서 기어 나오더군요. 그런 신우네를 보곤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해장국 먹으러 가자고 그러대요. 그러자 신우가 소파에 턱하니 걸터 앉아서는 나가기 귀찮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해장국을 끓여달래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네요. 제가 어머님한테 끓여달라 하던지 아니면 배달시키자고 그랬어요. 여기 신우집이고 신우 주방인데 이것저것 만지기 좀 그렇다고요.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돌려서 말한 거였지요. 그러자 신우는 괜찮다며 저더러 다 만져도 된다고 좀 해보랍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고 눈치도 없어서 이걸 어쩌나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저를 한쪽으로 잡아 끌더니 저더러 왜 이렇게 뻣뻣하게 구냐입니다.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나요. 제가 남편에게 오빠야 말로 내 자존심 좀 생각해달라고 내가 이 집 식모로 일하러 왔냐고 따졌지요. 그런데 언제 쫓아오셨는지
어머님께서 저희 대화를 들으시고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며느리들이 머리카락 팔아다 남편 형제들 옷 입히고 공부시키고 다 했답니다. 지금 저더러 그러라는 것도 아니고 국 좀 끓여주라는 건데 뭘 그렇게 말이 많냐면서 제가 황당해서 아니 지금이 무슨 옛날 고리짝 배고른 시절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온 가족이 아주 나를 부려먹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 마냥 왜 이렇게 일을 시키지 못해 안달이냐고 소리를 큟 질렀네요. 그러자 이번엔 무슨 선수 교체도 아니고 남편이 나서서는 저더러 어머님께 그렇게 달라드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입니다. 저더러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여자라나요. 저도 질세라 남편에게 그렇게 안 봤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쏘아붙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안 보는 틈에 제 차키랑 핸드백만 챙겨서 신혼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오로지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출발한 지 1시간쯤 되어갈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제가 자기랑 싸운 직후에 사라진 거잖아요. 걱정할 법도 한데 1시간이나 지나서야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서운하면서도 어이없고 허탈하고 그렇더라고요. 마음을 달래고 전화를 받으니 대뜸 적당히 하고 들어오랍니다. 제가 들어오는 거 좋아한다고 웃기고 있다고 받아쳤는데 전화기 너머로 내비게이션 소리가 들렸던 모양이에요. 저더러 너 지금 어디냐고 설마 너 그래서 제가 먼저 맞다고 나 지금 서울 간다고 쏴붙였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장난하지 말고 빨리 차 돌리랍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어떻게 돌리냐고 이 무식한 인간아 제가 한껏 빈정거리며 대답을 해줬어요. 그제서야 남편도 상황이 심각한 걸 눈치챘는지 진짜 왜 그러냐면서 일단 와서 이야기하잡니다. 하지만 것도 얼마 못 가 회유가 안 통한다는 걸 눈치챘는지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가면 시부모님께서 절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둥, 저 하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게 생겼는지 아냐는 둥. 처음엔 약올은 남편 목소리 듣는 게 꼬스워서 들고 있었지만 들을수록 귀만 아파서 전화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제가 한 일은 남편의 짐을 정리한 거예요. 주택 문제로 이런저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보니 결혼식 전에 집을 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하라고 받아놓은 날짜가 있었으니 일단 식부터 올리고 급한 대로 제가 살던 오피스텔에 신혼살림을 차린 상황이었지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남들과 다른 신혼생활에 소가리를 많이 했는데 막상 갈라서 자고 마음을 먹으니 참 다행이다 싶더라니까요. 그날 늦은 오후 남편이 오피스텔 앞으로 찾아왔어요. 아니 뭐 지 생각엔 지 집이니까 찾아온 거겠지요. 현관 앞에 꺼내놓은 지 짐을 봤는지 문이 부서져라 두들겨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사실 집안에 친정 부모님도 계셨고요. 그걸 몰랐던 남편은 경찰이 온 틈을 타 집안으로 들어오려다가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한테 얻어터질 뻔했네요. 남편은 국 끓이라고 한마디 했다고 집 나가는 저 같은 여자는 자기가 먼저 싫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쫓겨나는 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가는 거라며 지인들한테 헛소리하지 말라나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겪은 일 그대로만 이야기할 거라고 했고요.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아이는 없어요. 남편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둘 다 아이를 안 좋아해서 아이는 갖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희의 결정이 신우에게 이상한 착각을 하게 만든 것 같네요. 남편과 저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근 1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떠나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회사 자체만 놓고 보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상황이었지만 사는 곳에서 1시간은 더 멀어지게 되었기에 이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올 때만 해도 큰 걱정은 없었고요. 하지만 사는 터전을 바꾼다는 게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더군요.
게다가 새로 이직한 직장은 5시 퇴근에 야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퇴근 이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동네에 적응도 하면서 도움이 되는 취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찾게 된 것이 독서동호회 활동이었네요. 그리고 그 모임에 남편도 가입되어 있었고요. 동호회 회원 수가 많다고 해도 모이다 보면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옵니다. 심심했던 저는 매주 얼굴을 비추게 되었고 남편도 꽤나 꾸준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과 저 둘만 모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연스레 독서보다는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7살이란 나이 차이에 비해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서로의 직장도 멀지 않더라고요.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바보같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전 저와 남편이 운명이라고 믿었네요. 남편의 존재는 외로운 타지 생활에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기분이었는데 남편과 있을 때만큼은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불행한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거든요. 두 분 중 어느 분이 더 큰 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두 분 다 잘하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하셨고 어머니는 엄마로서의 역할에 소홀하셨으니까요. 만약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저희 남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미안한 마음을 느꼈었다면 저희한테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겪게 하진 않으셨을 테지요. 두 분이 이혼하시고 한 4년 동안은 어머니랑 살았습니다. 살았다고 쓰긴 했지만 솔직히 어머니 얼굴을 본 건 며칠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당시 어머니에게는 만나는 남자분이 계셨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 집에서 보내시는 눈치였으니까요. 참고로 제 남동생은 저보다 10살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 나이는 17, 동생은 7살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였는데 어머니는 철저하게 동생을 외면하셨지요. 저는 어머니가 저한테 소홀하셨다는 사실보다 동생을 그렇게 방치하셨다는 게 더 미웠고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의 소식을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네요. 어쩌면 이런 기억 때문에 제가 아이를 갖기가 싫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후로 저는 남동생의 보호자로서 사는 순간이 많아져 갔습니다. 비록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지만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운 좋게도 저는 20살이 되면서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좋았던 성적 때문인지 단순히 운이 좋아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모 중견기업에 고졸특채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남동생을 데리고 어머니 집에서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약간이나마 숨통이 트이자마자 제가 한 일은 동생을 학원에 보내는 일이었어요. 동시에 저도 나름대로 숨구멍을 찾기 위해 조금씩 노력했어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긴 했지만 친구와 지인들을 만나 맥주도 한잔하고 가끔 영화 보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애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동생에게 예전처럼 신경 써주지 못하는 시간도 간혹 생기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나름대로 살려고 발악을 하던 시기였고 남동생도 나름대로 사춘기를 이겨내느라 고생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네요. 남편은 이미 결혼 전에 이런 제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그냥 전부 다 털어놓았거든요. 솔직히 전에 만나던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굳이 제 약점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제 사연을 알게 된 그 남자는 제가 자기를 고의적으로 속였다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과장 조금 보태서 아주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사기연애라나 뭐라나. 그래서 지금 남편에게는 허심탄회하게 다 말해버렸네요. 다행히 남편은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었겠네. 그래도 잘 컸네. 그런 어설픈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런 동정을 받는 건 언제 받아도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는 사람들이야 진심이라고 했지만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딱히 더 물어보지도 않고 말을 덧붙이지도 않고
그 점이 참 좋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부터 결혼을 한다면 남편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남편 역시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지요. 그렇게 남편과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기에 맨몸으로 시집 가야 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문제는 시댁에서는 제 가정 환경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핑계 같지만 남편이 말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부모님을 믿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라며 말을 아끼는 그에게 구태여 말하자고 우기고 싶지 않았어요. 깨름직하긴 했지만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는 거지 시부모님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변명이지요. 저도 시부모님이 반대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친정부모님 자리에 돈 주고 고용한 두 어른을 모시고 상견례도 하고 식도 올렸습니다. 이건 제가 100번 잘못한 일이고 지금도 시부모님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큰 산을 넘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들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는 4살 많은 신우가 있었는데 오지랖이 얼마나 넓은지 별명도 오통령, 오지랖 대통령이었거든요. 이 신우가 제 뒷조사를 했더라고요. 고졸인 거야 이미 시댁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신우는 고졸이 어떻게 중견기업을 들어가냐면서 자기 나름대로 진실을 파헤친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선 기어이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지금은 부모님과 연도 끊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아내서는 마치 무슨 대기업의 비리를 폭로하는 정의의 사도 마냥 시부모님을 앉혀놓고 까발렸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기도 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신우의 폭탄 발언에 온몸이 후덜덜덜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너무 걱정이 돼서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어머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신우에게 말조심, 행동 조심하라고 오히려 신우를 나무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너도 마음고생이 많았겠다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깨 펴고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신우도 더는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뿐이네요. 그 이후로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의 사이는 나날이 돈독해졌습니다. 신우 덕분에 모든 것이 드러나니 저를 포장할 필요도 과장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을 친부모님이라 생각하며 진심을 다해 따랐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매달 시부모님께 용돈도 50만 원씩 드렸고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동생도 제가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간 것 같다며 기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이제 갓 20살 넘은 애를 혼자 살라고 내버려둔 것 같아 죄책감도 들었고 동시에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동생의 모습이 안쓰러웠고 저도 그 과정을 겪어봤으니 어떻게든 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동생은 절대 자기를 도와주지 말라며 제 손길을 거부하더군요. 괜히 누나 오해 산다고 자기는 저에게 짐이 되기 싫다면서요. 동생이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저랑 둘이 지내서인지 철이 빨리 들었거든요. 남편도 그런 사정을 알았기에 이따금씩 제가 알게 모르게 동생에게 용돈도 챙겨주고 밥도 사주고 부모복은 없어도 내가 형제복, 남편복은 있구나 싶었네요. 제가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동생은 군대를 갔습니다. 사실 저는 남동생을 어떻게든 대학에 가게 하고 싶었지만 동생이 학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눈치였어요. 마음 같아선 제가 학비를 다 내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운 이야기였기에 대학에 가라 강요할 수도 없었지요. 이후로 1년 8개월 만에 전역한 남동생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전역을 한 달 남겨두고 저에게 말없이 휴가를 나왔었더군요. 그리고는 공무원 시험을 쳤답니다. 군대에서 짬짬이 공부를 했기에 자기 실력이나 확인해볼까 싶어 응시했다네요. 괜히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자기보다 더 떨게 뻔해서 비밀로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 삼아 본 시험을 떡하니 붙었다며
동생이 씩 웃어 보이는데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동생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종종 면회도 갔었고 휴가를 나왔을 땐 밥도 몇 번을 같이 먹고 동생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꿍꿍이가 있었다는 건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었네요. 그런 동생을 보며 이번만큼은 동생에게 도움을 꼭 주고 싶었습니다. 저녁 이후로 당장은 저희 집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도 원하면 같이 살자고 했지만 동생은 한사코 이를 거부했어요. 신세지기도 싫다 했고 어차피 동생이 다니게 된 직장과 저희 집이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릴 만큼 멀기도 했네요. 이제 곧 출근한다는 기쁨도 잠시 동생의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져 갔습니다. 저에게 터놓고 말은 못하는 눈치였지만 전전긍긍하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동생을 보며 이번만큼은 동생에게 도움을 꼭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수입이 나쁘지 않았고 그간 시댁에 꾸준히 용돈을 드리고 있었던 것에 반해 친정에는 따로 용돈을 드린 일이 없었으니 이번만큼은 동생에게 도움을 줘도 괜찮겠다 싶었고요.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혼자 결정할 수는 없었으니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돈은 손대지 않고 제 적금으로 동생 보증금 정도는 도와주고 싶다고요. 남편도 시원스레 그거 좋은 생각이라며 제 의견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서울이라면 어림없었겠지만 다행히 서울이 아니었던지라 보증금 3천에 월세 40에 빌려 월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줬을 뿐만 아니라 기뻐해주기까지 했어요. 남동생도 저와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며 어떻게든 이 보증금은 꼭 갚겠다고 그러던걸요. 이후로 남편은 시부모님과 신우가 있는 자리에서 제 남동생이 군대에서 공무원 준비를 한 거며 합격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마치 직접 보기라도 한 듯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어찌나 재미있고 뿌듯하던지요. 하지만 그쯤에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그런 처남에게 제가 월세 보증금을 해줬다는 이야기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듣는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의외로 시부모님이나 신우 둘 다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 초에 신우가 제 뒷조사를 했던 일 때문에 솔직히 지금도 신우와 제 사이는 껄끄러운 편입니다. 괜히 신우한테 약점 잡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졌고 그러다 보니 같이 있으면 왠지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원래 신우랑 올케가 친해지기 힘든 사이라잖아요. 그런 신우에게서 전화가 먼저 걸려왔을 땐 저도 나름대로 놀라기도 했고 직감적으로 좋은 내용은 아니겠거니 싶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에게 전화기를 넘기며 대신 통화해달라니까 그럼 신우가 저를 얼마나 얕잡아 보겠냐며 그냥 받으랍니다. 여차하면 자기가 나서겠다고요. 그렇게 신우와 스피커폰으로 남편도 잘 들리도록 설정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우가 저한테 섭섭하다 했습니다. 동생한테는 그렇게 퍼주면서 시조카 생각은 안 나더냐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일찍이 결혼한 신우에게는 제 남동생과 1살 터울의 딸아이가 있거든요. 솔직히 신우랑 저랑 사이도 안 좋고 하다 보니 명절이나 돼야 얼굴을 볼까 싶을 만큼 대면대면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 아이를 들먹이면서 자기 조카가 대학 들어갈 때는 겨우 용돈만 주고 땡치더니 동생은 보증금을 해줬냐면서 서운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조카래도 제 친동생하고 비할 바가 되나요? 제가 외숙모로서 용돈이면 충분하지 뭘 더 해주냐고 물어봤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최대한 웃으며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신우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아이도 안 낳을 건데 그러면 결국 나이 들어서 자기 딸한테 의지하고 살게 되지 않겠냐입니다. 나중에 자기 딸한테 그래도 아쉬운 소리라도 하려면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자기 딸이 다음 학기 즈음에서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데 돈 좀 보태달라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냐니까 제 동생의 준 보증금만큼 달랍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못 들은 걸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잠깐만 기다리라더니 어머님을 바꿔주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화가 많이 난 눈치였어요. 그런데 어머님 목소리가 나오니 남편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서운하시답니다. 온 가족이 제 어두운 과거와 거짓말을 덮어주었는데 어떻게 너는 네 핏줄인 사람하고 아닌 사람으로 선을 긋냐고요. 동생하고 조카하고 나이대도 비슷한데 동생 어려운 건 신경 쓰이고 조카는 생각도 안 나더랍니다. 솔직히 신우가 돈 달라 소리했을 때는 진짜 개념 없네라고 생각만 했지 속이 상하거나 마음이 아프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어머님이 조카를 챙기시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니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만큼은 저를 이해해 주시고 진심으로 품어주시는 거라 생각했는데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런 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어머님께서는 제가 솔직히 예단이라고 해온 것 중에 뭐 변변한 거나 있었냐면서 이참에 시조카한테 한번 인심 크게 쓰고 다 묻고 가zap니다.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면 저도 좋고 당신들도 좋고 다 좋아질 거라면서요. 왜인지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걸 억지로 누르면서 어머님께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랐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시조카한테 그 큰 돈은 못 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주면 두 번, 세 번도 끊임없이 달라고 하실 게 눈에 뻔하다고요. 그 밖에도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제가 왜 변명하듯이 설명을 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돼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신우랑 시어머니 둘 다 지금 당신들 무시하는 거냐면서 안 되겠다고 제 남편한테 제가 어떤 애인지 당장이라도 말해줘야겠답니다. 하지만 이미 옆에서 다 듣고 있던 남편이 지금 둘이 뭐 하는 거냐고 조용히 따지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남편 목소리가 들려서인지 갑자기 두 사람 다 조용해졌습니다.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님께서는 남편에게 이 배알도 없는 녀석이라면서 집사람 단속도 못하냐고 걔가 번 돈도 네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왜 남한테 퍼주게 내버려두냐입니다. 이쯤 되니까 남편이나 저나 화를 참지 못했어요. 남편은 어머님께 정말 실망이라면서 이렇게 경우 없으신 분인지도 모르고 자랑스러워했다며 다시는 보지 말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너랑 나랑 왜 싸우냐고 네 마누라가 문젠데라며 가서 보증금 찾아다 네 조카부터 챙기랍니다. 너는 어째 팔이 바깥으로 굽냐면서 신우는 신우대로 빽빽거리고 결국 화가 난 남편이 휴대폰을 집어던지면서 통화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저에게 정말 미안하답니다. 이런 사람들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그전에도 저를 괴롭힌 적이 있냐고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해해 달라 소리도 안 할 거고 이제 어머님이건 신우건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니까 우리 둘이서만 잘 살잡니다. 제가 그래도 당신 어머니고 누나인데? 그러자 남편은 신경 쓰지 말랍니다. 자기가 그동안 눈이 멀었던 것 같다면서 이제 정말 저만 지켜주겠다나요. 남편의 진심 어린 말들에 저는 결국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후로 시댁에 보내던 용돈을 끊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보험이라던가 공과금을 내드리던 게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끊었어요. 한두 달쯤 지났을까 어머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하고 살라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또 연락을 해오셨는데 남편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식된 도리가 돈 내주는 거냐고 그러면 안 한다고 어머니랑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주고받기 싫다면서 아주 질색팔색을 하던걸요.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 제 옆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으니 슬프지만은 않네요. 언젠가 다시 어머님과 신우를 웃으며 볼 날이 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매듭은 제가 풀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지요. 시간에 맡겨 볼까 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신우 때문이에요.
남편 입장에선 힘들게 사는 신우가 안쓰러울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신우를 위해 제가 꼭 희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도 저도 당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둘의 관심사도 같고 취미도 비슷하단 걸 알아챈 지인이 그럼 한번 만나서 서로 도와주면 어떻겠냐며 다리를 놔주었지요. 사실 당시 연애의 뜻이 없었지만 좋은 뜻으로 해주는 소개팅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밥이나 한 끼 먹고 들어오자고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자리였어요. 그런데 기대와 달리 제 앞에는 키도 크고 호감 가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쑥스러운지 말은 잘하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대화를 이끌어 가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무엇보다 대화를 할수록 말이 잘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 핸드폰을 보니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려던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주변에 간혹 연애하다가 취업에 실패했다거나 중요한 시험에서 고배를 마셨다는 사람들을 종종 봐왔기에 저희는 서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취업에 실패하면 이 관계는 오래갈 수 없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를 구하자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듬해 저는 취업에 성공했고 남편은 실패했습니다. 실망하고 불안해하는 남편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진심 어린 위로와 충분한 서포트뿐이었어요.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론 충분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응원했어요. 그리고 제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남편도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게 제 덕분이라며 앞으로 평생 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이 저랑 정말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곤 생각지 못하고 단순히 연인 사이에서 조금 오버하는 그런 인사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얼마 후 사귄 지 약 2년쯤 되었을 무렵이네요.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처음 만났던 카페에 가자며 졸라대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에게 결혼하자며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비록 제가 꿈에 그리던 그런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기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그러자고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남편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위로 2살 많은 누나는 이혼하고 지금은 2아이를 키우며 시댁에서 1시간 거리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신우가 저를 너무 궁금해했다면서 신우도 시댁에 와 있을 거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시부모님 2분만 뵙는 것도 충분히 부담스러운데 신우와 조카들도 와 있을 거라고 하니 2배로 긴장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처럼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관문이었으니 최대한 잘 보이고 오자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은 서울 외곽 동네의 연립주택이 밀집한 곳이었어요. 골목에서도 끝쪽에 위치한 약간은 녹이 쓴 파란 현관을 들어서 정면에 보이는 2층이 시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눈에 봐도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신 분들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돈이라는 게 물론 주머니 다 털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지만요. 신우 애들도 온다는 소리를 들었던지라 화과자 대신 아이들도 좋아할 법한 케이크와 시부모님 드실 과일을 사들고 갔어요. 현관에 들어서면서 남편이 이건 어디다 둘 거냐며 제가 사왔다고 웃으며 말하는데 신우가 힐끗 쳐다보더니 부엌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더군요. 고맙다는 말을 듣자고 사온 건 아니지만 인사치레라도 잘 먹겠단 말 한마디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첫인사도 나누기 전에 신우의 무례한 모습을 보곤 마음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처음 인사드리러 온 상황인 만큼 저도 최대한 껄끄러운 분위기는 만들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나를 세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신우는 5살 난 아들 하나와 7살 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둘이 어찌나 정신없게 뛰어다니는지 혼이 쏙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부엌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나와서 거실 상황을 보시더니 저더러 애들이 한참 뛰어다닐 나이라 그렇다며 금방 식사 준비되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신우가 뒤따라 나와서는 저를 보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하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황당해서 제가 남편에게 내가 뭐 잘못한 거냐고 물으니 남편이 어머니도 누나도 부엌에 있으니까 저도 가서 거드는 신용이라도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2사람 다 절 좋게 볼 거라나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황당해서 제가 난 오늘 손님으로 온 거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곧 한 가족이 될 거니까 좋은 이미지를 남기면 좋지 않겠냐고 또 저를 설득하려 들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성화에 모시겨 부엌으로 가니 신우가 다 끝났는데 뭐하러 왔냐면서 부르면 오랍니다. 어찌나 빈정거리고 사람 비윗장을 상하게 하던지요. 막말로 제가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왔지 지한테 인사드리러 왔나요? 정작 시부모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지가 윗사람 노릇을 못해서 안달이 났더라고요. 저도 짜증이 나서 그럼 식사 준비 다 되면 불러달라 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뒤통수에서 신우가 어이없다며 시근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왜 저한테 그렇게 적대적인지 도통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와의 신경전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완만하게 흘러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저에게 난처하거나 불편한 질문은 하지 않으셨어요. 제 출신 학교와 직장을 물어보시곤 꽤 흡족한 표정이셨고요. 친정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어보셔서 공업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공업사 대표시고 남동생이 그 일을 물려받기 위해 배우는 중이거든요. 친정아버지께서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서울로 올라오셨대요. 다른 주변 또래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몇몇은 소위 대학물까지 먹었지만 당신은 집이 너무 가난하여 기술을 배우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다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온몸으로 부딪히고 넘어져가며 지금에 이르신 말 그대로 자수성가하신 분이 저희 친정아버지세요.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는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고요. 시부모님은 저희 아버지 직업을 들으시곤 대번에 저더러 일자리를 관둬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다며 좋겠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단순한 농담인 줄 알았지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얼마 후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양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다 같이 서로 인사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회사 일로 절대 시간을 비울 수가 없다며 미안하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럼 이렇게 된 거 양가 부모님만 모시자고 했어요. 남편도 그게 그림이 더 좋겠다며 동의했고요. 그런데 막상 상견례 당일이 되자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남편도 시부모님도 아닌 신우가 제일 먼저 애들을 데리고 상견례를 하기로 예정된 식당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그 정신사 나온 두 아들까지 달고 나왔더군요. 황당해서 제가 남편한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자기도 몰랐다며 신우에게 물어본다고 가더군요. 그러더니 곧 돌아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애들이 맛있는 거 사달라는데 마침 저희가 상견례 한다고 해서 왔답니다. 수저만 몇 개 더 놓으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냐는 신우의 어이없는 말에 바보 같은 남편이 알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냥 외식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무려 상견례 자리인데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짜증을 내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 누나가 돈도 많이 없고 그래서 애들 외식을 못 시킨다며 저더러 한 번만 참아달라더군요.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화를 내기도 전에 시부모님이 도착하셔서 어쩔 수 없었네요. 저희 부모님도 저더러 좋은 날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라 하셨고요. 사실 신우한테 제 감정이 호의적이었다면 상견례 자리 여부와 관계없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애들도 예뻐 보였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지난번에 신우가 저한테 못되게 굴었던 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감정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상견례는 큰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이미 남편과 제가 각자 그동안 모은 돈에 약간의 대출을 더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얘기가 끝난 상황이었고 양가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로 민감할 수 있는 대화는 피할 수 있었거든요. 솔직히 친정부모님은 딸이 시집 간다고 하니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자기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상한다며 저에게 제발 어른들께 도움받지 않고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시댁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실 수 없다고 거의 선포를 하신 상황이었거든요. 가뜩이나 이혼한 신우가 걸핏으로 집에 찾아와서 집안 살림이며 조금이라도 돈 될 것 같은 건 쓸어다 중고로 팔아버린 탓에 그나마 몇 푼 들고 계시던 돈도 다 써버리셨다면서요.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여기서도 진상짓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자기 아들 둘을 저희 결혼식 화동으로 올려달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제 사촌 언니의 딸들을 화동으로 올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우에게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유도 확실히 일러뒀고요. 물론 신우네 애들이 워낙 극성 맞고 사람 골치 아프게 하는 것도 제가 허락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날 차마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랑인 남편이 먼저 입장하고 사촌 언니의 딸들이 제가 걸을 꽃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버질로드를 걷기 시작했는데 어디선가 신우 애들이 뛰어나와서는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앞서 여자애들이 뿌려놓은 꽃잎을 한 주먹 집어서 자기들끼리 눈싸움하듯 던지는데 그 잠깐의 시간이 1시간은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신우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말리질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능숙한 진행 요원들의 대처로 작은 에피소드처럼 끝나긴 했지만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은 마쳤지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차더군요. 당장이라도 마음 같아선 신우한테 애들 간수 좀 똑바로 하라고 쏴붙이고 싶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누나도 애들이 그럴 줄은 몰랐을 거랍니다. 하지만 신우는 하다못해 애들을 말리는 흉내도 내질 않았기에 남편의 말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신혼 여행지에 도착해서도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약해두었던 식당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긴 했지만 분위기는 있는 대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결국 호텔로 돌아와 처음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당신 누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부터 나한테 날 세우고 그러지 않았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마치 올게 왔다는 듯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더니 저 때문이 아니랍니다. 누나 성격이 원래 어딜 가든 자기가 제일 주목받고 관심을 끌어야 직성이 풀린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더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지 누나 성격이 그러니까 나더러 참으라는 건가 싶어서 더 화가 났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하자 자기 누나가 정말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른다고 그래서 매형도 못 참겠다고 이혼하자 했다더군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이혼하고 나서 신우 아들 둘이 배다른 형제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신우 본인도 몰랐다더래요.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지요? 게다가 남편이 신우에게 도대체 누가 애아빠냐고 물으니 신우가 했다는 소리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걸 자기가 알면 이렇게 가만히 있었겠냐고 진즉에 양육비 소송을 걸었을 거라면서 그러면 양육비를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아까워 죽겠다 하소연을 하더래요. 그 말까지 들으니 솔직히 상종 못할 사람이다 싶었네요. 그래도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한동안은 신우를 마주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은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다른 걸 생각할 틈이 없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얼마 전 남편과 여름 휴가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신우님에도 불구하고 둘 다 각자 일에 치여 살았기에 이번 휴가는 오롯이 저와 남편을 위해 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뜬금없이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돌아온 해에 가는 여름휴가니까 시부모님이랑 신우네랑 다 같이 가자는 겁니다. 제가 왜 같이 가야 하냐고 물으니 결혼하고 처음 가는 휴가이기도 하고 신우가 남편도 없이 애들 둘 데리고 휴가를 가는 게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냐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건 휴가가 아니고 또 다른 일거리를 회사 밖에서 마주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남편에게 싫다고 했어요. 당신만 다녀오고 난 집에서 혼자 쉬고 있겠다고요. 남편은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냐며 시부모님도 저를 보고 싶어 하실 거랍니다. 결국 남편의 끈질긴 설득 때문에 올해 여름 휴가만 같이 가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정말 짜증났지만 이 약속만 제대로 지켜졌더라도 제가 이 집구석과 상종을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남편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어디서 7인승 자동차까지 빌려와가지고는 휴가 전날부터 콧노래를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그마저도 얼마나 듣기 싫고 꼴보기가 싫던지요. 제가 남편에게 결혼 전에도 시부모님하고 누나하고 여행 다니고 그랬냐고 물으니 그런 적은 없대요. 하지만 이제 결혼도 했고 같이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부모님 앞으로 사셔야 얼마나 더 사시겠냐면서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휴가만 갔다 오면 두고 보자였거든요. 휴가 당일 오전 신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래는 저희는 시부모님만 가는 길에 모시고 가서 신우네랑 펜션에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도 와서 태우고 가랍니다.
차가 퍼졌다나요. 신혼애랑 시부모님 댁이랑 저희 집이랑 펜션이랑 전부 다 방향이 중구난방이라 또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며 자기가 운전할 테니 저는 신경 쓰지 말래요. 기왕 가기로 한 거 좋은 마음으로 가자 몇 번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부모님을 먼저 모시고 신혼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저는 기절해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신혼에 도착해서 현관 벨을 몇 번을 누르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안에서 분명 애들이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는 소리는 나는데 말이지요. 그때 현관이 딱 열리더니 애들이 얼굴을 삐축 내밀어요. 그리고 뭔 종이 한 장을 저희에게 줍디다. 거기엔 애들 좀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돈 5만 원짜리 한 장이 있었어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전화한다는 걸 제가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가 전화를 받더니 자기는 사정이 생겨서 같이 못 가게 되었다며 애들만 좀 부탁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그런 것까지 저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하냐고 화를 내더군요. 곧이어 신우가 지 맘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에게 제가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그러자 남편이 우물쭈물하더니 자기 누나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아마 둘이 여행 간 것 같답니다. 그러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애들만 데리고 갔다 오자는 거예요. 제가 미친 거 아니냐고. 애들 엄마도 팽개치고 간마당에 우리가 왜 애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냐고.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원망을 어떻게 들으려고 그러냐고 저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큰 소리를 내면서 너는 같은 여자면서 우리 누나가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안 보이냐고 따집니다. 자기는 마음 같아선 애들을 자기 호적에라도 올리고 누나가 자기 인생을 되찾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더니 휴가 안 갈 거면 가지 말라더군요. 자기가 애들 데리고 간다고요. 어처구니 없는 남편의 행동에 황당해서 그러라 했습니다. 너가 애들 아빠 노릇하라고.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받아쳤어요. 설령 100번 양보해서 애들 때문에 휴가를 못 가서 속상하면 나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꼼수 쓰는 거 나는 못 봐준다 했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진짜 독하다면서 애들이 제 친족하여도 그랬겠냐며 사람 다시 봤다 그래요. 계속되는 남편의 억지에 더는 상종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대로 생각하라 하고 그 자리에서 택시를 불러 집으로 올라왔어요. 집으로 올라왔는데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렇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하고 더 살다간 신우 뒷수발이나 들게 생겼다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문자로 헤어지자고 남겨둔 뒤 제 짐을 챙겨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전셋집이 제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결혼할 때 들어간 돈을 회수하는 건 어렵지 않겠다 싶었어요. 이런 순간에 머릿속에선 숫자 계산을 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조금 놀라기도 했고요. 친정에 도착하여 그간 신우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친정 부모님께서 그런 못 배워먹은 집구석이 어디 있냐며 저더러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펜션에 못 가고 그냥 집에 왔다는 거예요. 애들은 시부모님이 데려가셨고요. 무슨 일인가 하니 애들을 뒷자리에 태웠는데 둘이 하도 싸워대더랍니다. 결국 아버님이 큰애, 어머님이 작은애 하나씩 도맡게 되셨는데 애들이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을 꼬집고 난리였나 봐요. 결국 참다 못한 아버님이 훈육 차원에서 큰애를 때렸고 그러니 또 애가 빼굴어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래요. 결정적으로 과자 한 봉지를 손에 들려주니 창문을 열고 옆에 달리는 차들한테 과자를 집어 던져서 난리가 났나 보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그랬으니 더 말 안 해도 상상이 되실 겁니다. 결국 다른 차들로부터 욕먹고 진이 빠져서 집에 왔다며 제 뜻대로 되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오랍니다. 한다는 소리가 저만 있었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나요. 저는 남편에게 지금 내가 장난하는 거 같냐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홧김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이제 겨우 애들 5살, 6살인데 내가 이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신우가 애들 둘 케어하기는 글렀고 자칫하다간 다 내가 하게 생겼다. 벌써 당신은 호구 생활을 자처하고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으니 깔끔하게 전세 보증금 반반 정리하고 살림살이도 중고로 처분해서 반반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아무 미련 없이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는지 애들이 좀 크면 그러겠냐고 저더러 너무 당장 기분에 취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말랍니다.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남편을 보니 저는 제 결심에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 가까이 남편은 집요하게 매달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우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자기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마음이 상했다면 일단 미안하다고, 그렇지만 저도 보통은 아니었다는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어림택도 없었어요. 시부모님도 그래도 우리 참 좋았지 않았냐 하며 아가아가 하시는데 그것도 듣기 싫었고요.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저한테 아가아가 하셔도 신우랑 제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신우 챙기시지 저 챙기시겠냐고요. 그렇게 결국 저와 남편은 헤어지는데 서로 동의했고 지금 그 집에는 남편이 살고 있습니다. 월세처럼 한 달에 얼마로 간주하고 나중에 전세보증금 정리할 때 거기서 차감하기로 했네요. 제가 원래 성격이 제 사람들한테는 잘 퍼주고 참아주고 그래도 일단 틀어지면 칼 같은 편이거든요. 취업 준비라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첫 번째 난관 같은 시기를 같이 버텨낸 남편과 헤어지는 일이 저에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을 희생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러라고 저희 부모님이 저 못 빠지게 키우신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겁니다. 여러분도 항상 스스로의 행복을 가장 1순위에 놓고 사시길 바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